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시각각 변하는 코인 시장 동향과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시장의 이슈들을 콕콕 집어 전달해드리는 코즈부투데이의 유비아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간밤 미 증시는 연준 위원들의 금리 인하 신중론을 펼치는 가운데 파월 의장마저 여기에 동참하자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비트코인은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에도 6만 6천 달러 선을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에 전날 크게 투심이 위축됐으나 하루 만에 충격을 흡수한 가운데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관심까지 모아지고 있는 현재 시장, 저희 코즈부투데이와 함께 하시죠. 함께 알아보면 좋을 이슈들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한국은행이 국제결제은행, 비롯한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과 국가 간 지급결제 판도를 바꿀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한국은행은 BLS 5개 기축통화국 등 6개의 중앙은행, 국제금융협회와 함께 국가 간 지급결제 개선을 위한 아고라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아고라 프로젝트는 토큰화된 은행 예금과 기관용 중앙은행 화폐를 활용해 국가 간의 지급 결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서로 다른 법률과 규제, 시차 등으로 그동안 속도는 느리고 비용이 높았던 기존의 해외 송금의 문제점 해결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3건의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에 대한 의견 수렴 창구를 열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 피델리티, 비트와이즈 등 ETF 신청은 3주간의 의견 수렴 기간을 갖습니다. SEC는 이를 이해 관계자로부터 제안된 규칙 변경에 대한 의견을 구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이후 초기 낙관론에도 불구하고 업계 분석가들은 이더리움 추적 제품에 대한 유사한 승인 확장을 기대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비트코인 ETF 승인이 다른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SEC의 신호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의 방향이 더욱더 주목되네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 내 몇 개 주에서 블록체인 기술로 선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카르다노와 협력을 모색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개발 초기부터 선거의 투명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모아왔는데요. 그중 제안을 받은 카르다노 재단은 최근 두바이 경찰과 협력해 시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카르다노의 영향력을 범죄 퇴치 분야로까지 확장했습니다. 그러나 블록체인 투표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특히 주 전체 투표를 위해서는 평소보다 더 많은 기술적 세부사항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다 투명한 선거를 실시하려는 목적으로 솔루션 개발 가능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오늘 꼭 살펴봐야 할 데일리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시장 분위기 보러 가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0.45% 하락하고 있습니다. 9,621만 7천 원의 가격입니다. 다음으로 이더리움입니다. 0.55% 하락하고 있습니다. 484만 4천 원입니다. 다음으로 리플입니다. 1.77% 하락하고 있습니다. 834원입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레버파이 15.09% 상승하고 있습니다. 5.049원입니다. 다음으로 멘틀 11.6% 상승해서 2,030원입니다. 칠리즈 7.25% 상승해서 207원. 펀디엑스 7.01% 상승해서 947원입니다. 펑션엑스 6.9% 상승해서 279원입니다. 다음으로 하락률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플레어 13.13% 하락하고 있습니다. 57.58원입니다. 랠리 11.05% 하락해서 24.38원입니다. 아지트 9.32% 하락해서 107원, 웜홀 9.09% 하락해서 1,700원입니다. 다음으로 주피터 9.01% 하락해서 2,272원에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코즈부투데이가 기다려지는 이유죠. 한치 앞도 모를 시장에서 시장의 동향을 실시간 차트 통해 분석해봅니다. 많은 투자자들의 길라잡이, 오늘은 네이처 트레이더스의 랩터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네, 세상의 모든 코인을 차트 분석만으로 전부 알아볼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 방송에서는 차마 다루지 못했었던 디테일한 가격부터 시세, 그리고 고급 정보들까지 전부 만나볼 수 있는 곳입니다. 어디게요? 네, 바로 저희 티라노사단의 노란톡방이고요.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시게 된다면은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1일 시황 남겨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네. 개인에게는 이제 각종 정보, 뉴스 같은 것도 받아보기 어려우시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코인 뉴스 정보 같은 것들도 이제 매일매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제 매매 기법에 사용할 수 있는 혹은 이제 코인 초보자분들에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저희 네이처 지표를 이제 시그널 그리고 무료로 배포해드리고 있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이제 도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이상 코인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코즈부투데이와 티라노사단이 여러분들의 코인 해결사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궁금증이 생기실 경우에는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7979를 누르시면 티라노사단의 노란톡방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생방송 중에만 공개가 되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코즈버투데이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퀴즈 이벤트인데요. 바로 문제 드릴게요. 티라노사단이 사용하는 네이처 지표 중에서 하락을 의미하는 신호는 어떤 걸까요? 1번 개구리, 2번 태양, 3번 용. 이 중에서 어떤 걸까요? 네. 지금 정답을 노란톡방에 올려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상품을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하시면 오늘 방송을 잘 시청하시면 정답을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시장 상황 체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살펴볼게요. 비트코인이 이제 지난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나서 조정을 좀 겪고 있기는 하지만 비트코인의 이 최소 저항 경로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현재 상황이 좀 긍정적임을 시사하는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반감기를 앞두고 매수하고 매도 이 세력 간의 치열한 공방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며칠 동안은 이 박스권 내에서 움직일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비트코인의 차트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바로 차트 보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박스권으로 응축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일단 틀린 말씀은 아니시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일단 가격이 상승 폭이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이 들어온 모습인데 조정은 이제 두 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혹시 이 조정 두 가지 형태 알고 계실까요? 네, 조정의 두 가지 형태요. 네. 헤드앤숄더랑 쌍봉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네. 반전형 패턴이라고 볼 수 네. 있을 것 같고요. 조정. 일단 조정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첫 번째로 시간 조정. 네, 시간 조정이 있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가격 조정이 있어요. 네. 근데 일단 이 응축 구간이다라는 것도 이제 응축 구간이라는 것은 이제 가격이 일정한 폭으로 이제 움직인다 혹은 이제 수렴한다라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시간 조정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흔히 알고 계시는 박스권, 그 다음에 이제 뭐 수렴 네.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하락 조정 이런 거 가격 조정이죠. 가격 네. 조정은 이제 하락 조정을 나타내시는 거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박스권의 형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아니면은 여기서 추세선을 이어본다면은 이런 식의 삼각 수렴의 형태로 가격이 응축 중이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시간 조정일까요? 가격 조정일까요? 저거는 나중에 만나는 거 아닌가요? 시간 조정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시간 조정이고요. 네. 지금 구간에서 뭐 반감기 등등 뭐 기타 이슈, 뭐 파월의 이제 뭐 금리 네네. 인하 가능성에 대한 발언이라든가 네. 등이 이제 아직까지 방향성이 나오지 않은 모습의 형태이다라는 것을 알아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 어느 시점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 있겠냐라고 이제 네. 궁금증이 드실 텐데 맞아요. 그 궁금해요. 구간에서는 이제 응축 구간을 돌파하는 곳
혹은 이제 뭐 매도 타점이라고 본다면은 상승 관점을 이탈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네, 나머지는 이제 잠시 후에 또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우리 금리 인하에 대한 선을 그었기 때문에 통상 이 고금리에는 가상화폐 등의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저하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럴 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틈새 시장을 딱 노려가지고 신규 진입을 노려봐도 될까요? 네, 신규 신입 관련해서는 이제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네. 할게요. 네, 일단 지금 보시는 건 일봉 차트의 모습이고요. 일단 상승 채널이 진행되는 모습이고 지금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이 지금 일봉에서 이평선을 튀고 보았을 때 62평 및 구름대 구간과 비슷한 모습이에요. 62평선은 이제 이 주황색 선이고요. 지금은 약간 이격도가 떨어져 있는 모습이지만 시간이 점차 지남에 따라서 이제 62평이 이렇게 점점 올라줄 것이기 때문에 상승 채널 하단부 혹은 62평 구간을 이탈한다라고 본다면은 상승으로의 관점이 단기적으로는 조금 해소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지금 구간에서 어제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을 때 지금 구간이 이제 쌍봉이 나타난 좀 모습이다. 넥라인 구간은 보수적으로 본다면은 60.8K 구간이고요. 그럼 네. 보수적으로 봤을 때 이 60.8K 구간을 만약에 가격이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이제 조정폭이 어디까지 들어올 수 있느냐? 이제 이전 매물대였던 53K 구간까지도 급락이 나와줄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신규 진입 관점으로서 매수를 어느 구간에서 해야 되냐라고 보신다면은 음. 여기서 이제 낮은 시간봉으로 내려가서 보시게 된다면은 이제 이전 조정 폭이 등장을 했었어요. 네. 이제 하락 채널, 이제 단기 채널이 이렇게 진행이 되었었는데 이렇게 보게 된다면은 지금은 이제 이 하락 채널을 돌파해준 모습이에요. 네. 돌파해준 모습이지만 어제는 이제 돌파를 하게 된다 할지언정 이쪽 구간의 매물대까지도 완벽하게 돌파를 해줘야지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네. 그럼 이 매물대 구간인 가격대로 따지면은 66.9K 정도 구간인데 66.9K 구간을 돌파하고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장기적 관점은 힘들겠지만 단기적 관점으로서 매수 타점을 좋은 자리를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보조지표도 키고 보게 된다면은 음. 지금 1시간봉의 보조지표를 보았을 때 20 및 62평, 이 파란색 선과 60, 이 주황색 선이 네. 응축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보조지표도 보았을 때 이 아래가 장기 지표이고 위에가 중기 지표인데 이 장기 지표에서 막 골든 크로스가 등장을 해주고 이쪽 구간을 돌파 이후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22평이 62평을 골든 크로스 해줄 것이고요. 골든 네. 크로스 이후 이제 62평이 상방으로 전환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음.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목표 타점가는 어디냐라고 보았을 때 네. 이 보라색 122평인 68K이나 혹은 이 검정색 242평선인 69K까지 목표가를 두고 네. 한번 이제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4시간봉에서는 이제 이전 조정이 들어왔을 당시 이 242동 평균선인 검정색 선을 종가 기준으로 이탈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지금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하방 쪽으로 강한 모습이기에 저항을 받아줄 것으로 예상되나 네. 지금 보조지표를 보았을 때 아직까지는 정배열에 가까운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중기 및 이 장기 지표에 장기선 같은 경우에는 이 K선이 지금 막 골든 크로스가 나와주었고 중기 보조 지표에 이 K선도 검정색 선도 상방 기울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항을 받아준다 할 지연정 1시간봉에서 이 장기 보조 지표의 K선이 과매수권에서 데스크로스가 등장하지 않는 한 단기적인 상승세는 이어져 나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도 또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매수 타점을 잡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지금 구간에서 보유하고 계시다라는 것은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타점을 네. 노려보시고 진입을 하셨다라는 뜻으로 한번 이해를 네.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진입을 하셨더라면은 아무래도 지금 구간에서 이 반등 시그널이 해소되기 전까지 이 4시간봉에서의 상승 시그널이 해소되기 전 가격대로 따지면은 이 장기선이 이제 보통 장기 네. 보조 지표가 골든 크로스가 등장을 했다 저점 구간에서 네네. 라고 한다면은 보통 이제 시간적으로 따지면은 한 2일에서 네. 3일 정도의 상승폭을 이어 나가고요. 그럼 2일 혹은 3일이 지났을 당시에 이제 미래 얘기겠지만 네. 그럼 토요일에서 일요일선이잖아요. 그럼 그 구간에서 차트를 다시 보았을 때 저항 구간을 재차 돌파해 주었는지 아니면은 저항을 받았는지 유무로 이제 나는 조금 더 가격을 유지해 나가겠다. 혹은
이제 이 구간이면은 난 만족하고 입절을 하겠다라는 것을 네. 이제 차트를 보시고 파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그 구간에서의 목표가는 어디냐? 이제 일봉으로 넘어가서 보았을 때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는 1차적으로 본다면은 이 이전 박스권 하단부 부분이었죠. 68.5K 구간으로 잡아볼 수 있겠고 그 다음은 이제 72.8, 그 다음은 73.8K에 존재하고 있는 이제 최고점 구간까지도 목표 구간을 잡으시고 홀딩을 이어나가시면 되겠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꼼꼼하게 전략 짚어주셔서 많은 도움 얻어 가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더리움. 최근에 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이더리움 증권성 조사 등으로 인해서 이 이더리움의 현물 ETF에 대한 승인 가능성 5월 달에 좀 낮아졌다라고 하더라도 이 이더리움의 내재 가치라든지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좀 고려해 봤을 때는 다음 현물 ETF의 주인공은 이더리움이 아닐까 하는 이 의견들이 많습니다. 또 어제자로 이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의견 수렴 창구를 열었기도 하고요. 이거는 현재 차트로도 좀 분석이 가능할까요? 네, 일단 차트로서 그런 이슈 같은 것의 반영성을 예측하기는 힘들다라고 일단 답변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그런 이슈나 혹은 뭐 뉴스 등등이 이제 차트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반영이 된다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네. 선반영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발표 직후에 변동성에도 이제 영향을 줄 것이고요. 네. 근데 이제 선반영이 이제 뭐 비트코인 뭐 ETF 혹은 뭐 이더리움 ETF 같은 경우 선반영이 어느 정도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일괄적일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렇다라고 하면 현재 차트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차트는 이제 이더리움 달러 네.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어제 말씀드렸던 이 패턴 어떤 거였는지 기억나실까요? 그만 좀 물어보세요. 무슨 트라이앵글이겠죠? 네, 맞습니다. 삼각형이니까 트라이앵글인데 어떤 네. 트라이앵글일까요? 어센딩이나 디센딩 중 하나겠죠? 네. 네, 하락 반전 패턴. 네. 이제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고요. 네, 네. 근데 이렇게 계속 질문을 주셔야지 시청자분들도 이제 배워가시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저만 좀 진담 나면 되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저희 이제 방송 보시면서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 어제자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매수 타점을 가져가게 되려면은 이 상승 추세 중 혹은 하락 추세선을 돌파한 이후에 매수를 가져가는 게 조금 안전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네. 그럼 지금 작도상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이 하락 추세선의 상단부 부근을 돌파하고 지지가 나와줄 때 진입을 해주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평선 피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62평 부근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매물대 구간도 이탈하지 않은 모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관점이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혹은 하락 추세선 상단부를 돌파해 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구간에서도 분할 매수로서 1차 진입을 하기에 나쁘지 않은 구간이긴 해요. 네. 하지만 이제 나는 조금 더 안전한 구간에서 진입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 구간에서 매수를 잡아볼 수 있겠고 네. 가격대로는 이제 3,580불 정도 구간으로 예상이 되고요. 근데 이 구간을 돌파하더라도 이 상단 부근에 매물대 구간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상승 채널의 이 네. 하락 추세선의 상단부를 돌파할 때 매수를 한 게 아니라 이 매물대 구간 돌파 자리인 3,680불 부근에서 돌파 이후 지지가 나와줄 때 이쪽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게 안전한 구간이다라고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을 때도 22평의 기울기를 약간 제가 강조를 해드렸는데 네. 지금 22평의 기울기를 보시게 되면은 하방 기울기로 지금은 20저가 2평을 이탈을 하고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아까 제가 62평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1차 매수하기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은 매수하실 필요가 없겠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매수 관점을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까지 어떠한 전략을 좀 짜가시면 좋을까요? 네, 지금 갖고 계신 분들 네. 혹은 이제 홀더 하시는 분들께서는 네. 지금 구간에서 손절을 나가실 필요는 굳이 없다라고 말씀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일봉 22평의 기울기가 하방으로 단기적인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지만 중기 이동평균선인 62평 그리고 매물대 구간, 지지 구간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홀딩 관점이 유효하다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꼼꼼하게 짚어주셔가지고 저 깜짝 놀랐네요. 네. 그러면 다음 비트코인 캐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캐시의 반감기가 끝났죠. 비트코인 캐시가 반감기를 맞는 것은 두 번째고요. 또 블록 보상은 6.25 비트코인 캐시에서 이제 3.125로 줄어드는 거 저희 코즈부 투데이에서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부터의 흐름이 저는 좀 궁금한데요. 앞으로는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게 될지 차트 분석 좀 부탁드려볼게요. 네, 일단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 이전 상승이 나오기 전에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응축 구간을 견디고 네. 그다음에 상방으로 돌파해준 모습이었어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달러 차트이고요. 네. 일단 중요한 구간이 이쪽 구간이었고요. 그다음에 다음 중요한 구간은 이쪽 구간인데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은 응축 이후 상방으로의 폭발 그리고 또 응축 이후 상방으로의 폭발이 나와준 모습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일봉상으로 보았을 때 지금 최근 거의 한 시간상으로 보았을 때는 시기적으로 거의 3년에 가까운 아니죠 2년 정도 2년 2개월 정도 만에 지금 고점을 갱신해준 모습이기 때문에 상당히 과열돼 있는 모습의 차트이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지금 비트코인 캐시가 더 올릴 것 같아서 너무 불안한데 어떡하지 하시면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조정폭을 기다리시거나 아니면은 지금 차트 이후에 방향성이 어떤 곳으로 다시 나와줄지 를 체크를 하시고 진입을 하시는 게 약간 유리할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상승 추세선을 하나 긋고 반대되는 이제 이 추세선을 그었을 때 약간 애매하지만 또 네. 하나의 패턴이 등장해주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이 패턴 같은 경우 이제 네. 어떤 패턴일까요? 상승 쐐기? 네, 맞습니다. 오. 상승 세경 네. 패턴이 등장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물론 가열되고 있다고 해서 혹은 이 상승 하락 반등형 패턴이 등장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하락이 나와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간에서 조정이 들어오게 됐을 때 이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급락이 나와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그냥 인지하고 계시는 용도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다시 이제 차트로 넘어가가지고 이평선 키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이전 캔들 부근에서 장미 신호가 등장을 하였지만 20고가 이평 혹은 5이평 부근을 이제 종가 마감상으로 이탈하지 않고 나와준 것 같고요. 네. 네, 지금 여기에서 5이평을 잠깐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초록색 선이 5이평 부근을 이제 네. 피고 보았을 때 지금 보았을 때 종가적으로 지금 이탈을 했다가 다시 복귀를 해준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자 캔들 마감 혹은 내일자 캔들 마감이 이 5이평선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비트코인 캐시를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이제 이절의 수단으로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나는 그러면서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겠다. 그러면은 이 상승 폭발은 항상 22평 혹은 20저가 2평 부근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나와주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이 들어온다 할 지연정 이 20저가 2평 부근을 종가상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네. 추가적인 홀딩도 이어나갈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규 진입을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나는 조금 빠른 구간에서의 눌림목 구간을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20고가 2평, 22평, 20저가 2평 등등에서 나오는 구간에서 빠른 1차적인 눌림목 자리를 한번 노려볼 수 있겠고요. 네. 이 두 번째 진입 자리를 노려보신다. 나는 조금 안전한 구간에서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가격이 하락하였을 때 531.5불에 지금 수평 지지 매물대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 구간이 이제 올라주게 된다면은 22평 혹은 20저가 2평 부근과 만나겠죠. 네. 그럼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이쪽 구간 531.5불 근처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쪽 리테스트 구간에서의 매수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라오고 있는 이 상승 채널 하단부죠. 이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이 이제 이 올라와주고 있는 62평 부분과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 62평 부분에서 2차 매수 이후 이탈 시 손절하는 네. 방식으로 매수 타점을 한번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매수 타점을 관점별로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비트코인 반감기와도 함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다면은 그때까지 어떻게 전략을 짜가시면 될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의 네. 반감기와 비트코인 캐시의 음. 이 두 코인이 네네. 연관이 있을까 하시는 분들도 존재를 하실 거예요. 네네. 근데 일단 엄연히 말하자면 일단 비트코인 캐시는 비트코인과 완전히 다른 코인이고요. 물론 이름이 비슷하니까 네네. 이더리움 클래식, 네네네. 도지, 베이비 도지 이런 느낌으로 No.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대다수의 알트코인이 상승할 가능성이 조금 높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도미넌스까지 봐야지 조금 네네. 이제 정확해지긴 하겠지만 네.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한 상승이 비트코인 캐시에 대해서는
입장에서는 뭐 악재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오. 그렇다고 긍정으로 보기도 약간 애매하다라고 보실 어.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반감기가 이제 상승 쪽으로 이제 조정이 진행이 된다면은 비트코인 캐시도 어느 정도 분의 상승 폭이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현재 시장 분위기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네,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레버파이 16.41% 상승하고 있습니다. 5.107원입니다. 이어서 펑션X 12.26% 상승해서 293원의 가격입니다. 멘틀 9.9% 상승해서 1,999원입니다. 칠리즈 7.25% 상승해서 207원, 선 6.33% 상승해서 22.33원입니다. 다음으로 하락률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플레어 13.26% 하락하고 있습니다. 57.49원입니다. 다음으로 랠리 10.51% 하락하고 있습니다. 24.53원입니다. 웜홀 9.84% 하락해서 1,686원, 레이 8.77% 하락해서 156원입니다. 아지트 8.47% 하락해서 108원의 가격에 형성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레버파이 17.67% 상승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4.06%, 벨라 프로토콜 5.63%, 비트코인 캐시 5.28%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흐름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코인들 실시간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코즈버투데이에서 이벤트를 준비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퀴즈입니다. 아까 전에는 제가 이 초록 색깔 원피스를 입어서 개구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다시 문제 드리겠습니다. 티라노사단이 사용하는 네이처 지표 중 하락을 의미하는 신호는 어떤 걸까요? 1번 파도, 2번 태양, 3번 용. 요 세 가지 중에 정답을 아시는 분은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7979 누르고 티라노사단의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정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상품을 드릴 거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우리 실시간 Q&A 시간 가져볼게요. 리플 10층님께서 질문 남겨주셨네요. 폴리메쉬 매수 관점으로 봐주실 수 있나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폴리메쉬의 차트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쭤볼게요. 네, 바로 차트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폴리메쉬 일봉 차트이고요. 일단 작도적 관점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작도적 관점부터 보게 된다면은 지금 상승 채널 상단부 부근을 돌파하지 못한 모습에 지금 또 하나 패턴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떤 패턴일까요? 힌트. 계단 아닌가요, 저거? 이렇게. 쌍봉. 네, 맞습니다. 네. 쌍봉 패턴 지금 네. 등장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폴리메쉬 같은 경우에도 최근 상승폭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었어요. 지금 저점 네. 대비로 따지면은 290원에서 오. 965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야. 어림잡아서 이제 3배 정도 상승이 나온 코인이고요. 네. 이런 식의 강한 상승이 나온 코인들은 물론 더 상승할 수 있겠지만 네. 이 상승폭이 이제 이 구간에서 혹은 이전 구간에서 이제 물려 계셨던 분들이 이 가격에 도달하게 된다면은 보통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같아요. 이제 네. 이런 하락 반등형 캔들 패턴 등이 등장을 하거나 아니면 하락 반전 패턴들이 등장을 하면서 그 구간의 넥라인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네. 이제 강한 매도세, 이제 패닉셀이 나와주는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쌍봉 패턴의 넥라인 구간은 725원 정도 구간, 720원 정도 구간인데 이 구간에서의 반등이 나와주면 다행이겠지만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는 약간 추천드리지는 못할 코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도적 관점 말고 이제 이평선적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폭발 중에 이제 홀딩 관점으로 볼 수 있는 5이평선을 이탈하였고요. 22평의 길이가 상방으로 강하게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일단 이 242동 평균선에 관해서 이제 뭐 그랜벨 법칙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는데 네. 지금 구간은 이제 242동 평균선, 장기 이동 평균선이죠. 장기 이동 평균선과 가격과의 이격도가 상당히 벌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네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이 이제 그랜벨 매도
이제 사법칙이라고 볼 수 있는 네. 구간이고요. 쉽게 설명하면은 이제 이 가격과 이평선과의 이격도가 멀어져 있기 때문에 이 이격도를 이제 해소되는 이제 네. 매도세가 터진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구간에서 가격이 하락 시 이 쌍봉 넥라인 구간을 이탈하고 가격이 떨어진다면은 1차적으로 22평 혹은 20 저가 2평 등등에서 반등이 나와줄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게 된다면은 올라와주고 있는 구간에 이 넥라인 구간에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럼 이 네. 매물대 구간인 22평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단기적인 매수 타점을 진행해 볼 수는 있겠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장기적인 신규 진입 매수 관점으로서는 별로인 구간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보조지표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기 보조지표는 하락 시그널인 모습이고요. 네. 장기 보조지표는 데드크로스 직전인 모습입니다. 음. 물론 정비율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데스크로스가 발생을 할지언정 뭐 급락이 나온다. 네. 혹은 뭐 242동 평균선까지 떨어질 것이다는 아니지만 적어도 22평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다음 지지 구간인 올라주고 있는 62평 구간까지는 하락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제일 좋은 방법은 이 쌍봉 넥라인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이쪽 구간에서 박스권 혹은 수렴의 형태로 가격이 응축이 진행되면서 이 하락 시그널들을 해소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조금 네. 유리할 포인트.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리한 포인트를 꼭꼭 집어주셨는데요. 다음으로 들어온 질문 보겠습니다. 자, 맹수님께서 질문 남겨주셨어요. 마스크 코인 지금 매수 괜찮을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현재 우리 가격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마스크 네트워크 1.41% 하락하고 있습니다. 6,990원으로 가격 형성하고 있는 마스크 네트워크인데요.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차트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바로 차트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 일봉 차트이고요. 작도적 관점상 상승 채널, 큰 상승 채널 진행 중에 기울기가 강화된 상승 채널이 진행 중인 모습입니다. 일단 이 기울기가 강화된 상승 추세선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최근에 이제 매도세가 강하게 터져주었지만 이 기울기가 강화된 상승 추세선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상승 관점은 단기적으로 깨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평선 키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평선 키고 보게 된다면은 20 저가 이평 부근을 지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근데 지금 보았을 때 가격이 이제 아래 위로 이렇게 요동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네. 그럼 이 구간을 통해서 우리는 단기적으로 가격이 응축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가격이 20 저가 이평 구간 혹은 62평 구간을 이탈할지언정 이 하단에 있는 매물대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한 응축 구간은 약간 조금 진행 중이다. 조금 더 연장된다, 응축 구간이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았을 때 단기적인 이제 강한 지지 구간은 가격대가 이제 5,840원 구간으로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단 쪽으로는 이제 이 최고점 꼬리가 아닌 이 최근 고점을 형성하였던 8,400원 정도 구간이 이제 매물대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구간, 이 하단부 구간에 이제 62평 구간이 겹쳐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62평 구간을 터치하고 여기에서 이제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이나 상승 반전 패턴이 등장을 한다면은 단기적인 목표, 단기적인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쪽 구간을 이탈한다. 여기서 매수 타점을 잡았는데 이탈한다. 그러면은 아까 보았던 이 하단 매물대 구간 5,845원 구간에서 2차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 관리를 네.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매수 관점에 대해서 질문 주셨었는데 꼼꼼하게 어떻게 매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들어온 질문까지 살펴볼게요. 올라타님께서 오랜만에 질문 주셨네요. 위장암 걸려서 며칠 참여를 못했네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룸네트워크 180원, 오브스 73원 분석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룸네트워크부터 가격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룸네트워크 1.99% 하락하고 있습니다. 148원에 가격 형성을 하고 있는 룸네트워크인데요. 올라타님께서는 현재 180원으로 가지고 계신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룸네트워크 차트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쭤볼게요. 네, 바로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 일봉 차트이고요. 지금 기울기가 약간 강화된이라고 볼 수 있는 상승 채널 하단부가에서 반등이 나와준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추가 매수를 고려하신다면은 지금 구간에서 오늘자 캔들 양봉 마감된다 하면은 이쪽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조금 낮추는 방법을 한번 진행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쪽 구간을 이탈한다, 상승 채널 하단부를 이탈을 함과 동시에 이 전저점 구간
매물대 구간인 130원 구간도 이탈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상승으로의 관점이 깨진 상황이기 때문에 130원 구간을 이탈 시에는 이제 손절을 고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네. 말씀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동 평균선을 키고 보았을 때 지금 구간이 이제 240 이동 평균선 검정색 구간에서의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럼 이 구간에서 반등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은 혹은 이쪽 구간에서 장악형 캔들이 등장을 하게 된다면은 이제 추가적인 상승 요소가 존재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목표가를 어디에 둘 수 있겠느냐? 이 내려와주고 있는 이 20고가 이평 구간이 가격대가 165원 구간인데 네. 이게 점점 이렇게 내려와 줄 것이에요. 음. 그러면은 이 내려와주는 20고가 이평 뭐 165원에서 163원 정도 사이로 예상이 되는데 그럼 지금 구간에서 오늘자 캔들이 양봉 마감된다. 그러면은 추가 매수를 통해 165원 정도 부분보다 가격을 낮추셔가지고 20고가 이평 부분에서 저항을 받아줄 때 이제 정리를 해주시는 방법을 추천드릴 수 있겠고요. 보조지표를 켜고 보았을 때 보조지표는 약간 이제 중기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매도 구간 근처에 진입을 해준 모습이나 아직까지 이 하락 방향성은 살아있는 모습이고요. 장기 보조지표 같은 경우 이제 데드크로스 직전인 모습이기 때문에 물론 이 구간에서 반등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은 데드크로스가 등장하는 것이 아닌 이런 식으로 상방으로 재차 전환될 가능성이 높지만 네. 아까 말씀드렸던 130원 구간을 이탈을 할 시에는 데드코스가 이제 마감이 될 거고요. 그럼 추가적인 하락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130원 네. 구간을 이탈하게 될 시에는 손절을 나가는 게 맞겠다. 올라올라타님께서 이제 추미할 시드가 없다고 말씀하시네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네. 살짝 안타까운 상황인데 네. 울고 계세요, 그럼에도 지금. 불구하고 네. 지금 구간에서는 손절을 고려하실 필요는 없는 구간이다. 왜냐하면 지지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구간에서 나 이거 급락 나오면 어떡하지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네. 다만 이 240 이동 평균선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급락이 나와줄 수도 있으니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서 130원보다 살짝 아래 뭐 129원 등등 128원 네. 등등에다가 이제 로스 구간은 설정을 해두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꼼꼼하게 짚어주셔서 올라올라타님께서도 많은 도움 얻어 가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한 점이 생기시다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질문 남겨주셨었죠. 오브스 73원으로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오브스 가격도 살펴보러 갈게요. 오브스 0.24% 하락하고 있습니다. 59.25원으로 가격 형성하고 있는 오브스인데요. 현재 차트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쭤볼게요. 네, 오브스 코인 같은 경우도 이제 차트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저는 상승 채널 작도를 이렇게 해놓은 상태예요. 네. 일단 상승 채널 상단부 혹은 하단부 부분에서 이제 반등이 자주 나왔던 그리고 저항, 지지 저항이 이제 반복적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이렇게 작도를 해주는 모습인데 이전 상승이 나와주었을 때 이 상단 부분을 돌파하지 못한 모습이고요. 일단 오브스 같은 경우 평단이 70원이라고 하셨나요? 네, 73원입니다. 네, 오브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시 평단이 위장형 올라고 하신대요. 네. 약간 물려 계신 모습인데 네. 오브스 같은 경우도 룸네트워크와 이제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작도 네. 관점에서는 상승 추세선 하단부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쪽 구간에서는 손절 나가실 이유가 없는 모습의 차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손절은 어디에 나가야 될까? 이 상승 추세선을 이탈하고 전저점 부근인 가격대로 따지면은 네. 가로줄을 그어봤을 때 51.8원 부근이네요. 그럼 네. 이거보다 살짝 아래인 51원 구간을 이탈을 할 때 이쪽 구간에서는 손절을 나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네. 지금 보게 된다면은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삼각 수렴의 형태로 가격이 응축하고 있는 모습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삼각 수렴 트라이앵글 패턴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러면은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을 때 이 하락 추세선에서의 저항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러면 이 하락 추세선 상단부가 69원 정도 구간인데 그럼 이 구간에서 저항을 받았을 때 약손절을 고려하시면서 이제 매도를 네. 하실지 아니면은 이 구간에서의 돌파를 기다리신 후에 네. 이 다음 매물대 구간은 72.5원 혹은 상승 상단부 부분은 81원 구간인데 네. 그럼 이 80원 구간까지 이제 익절을 기원하시면서 홀딩을 하실지는 이제 네. 이 구간에서의 저항 유무를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평선 키고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동 평균선은 122평 구간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구간이 아까 매물대 올라타님께서 남자는 무조건 돌파라고
그렇게 남겨주셨어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저항 구간이 60권 구간이었잖아요. 사나이시네. 네, 그럼 야수의 심장. 네, 60 구간에서 분할 손절을 하시면서 이제 비중을 약간 덜어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동평균선을 끼고 보았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네. 51원 구간 바로 밑에 240 이동평균선이 존재하고 있어요. 네. 그럼 나는 이 51원 구간을 이탈을 하더라도 바로 하단부 부근에 240 이동평균선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평균선 240보다 살짝 아래인 49원 혹은 48원 구간에다가 로스를 설정하겠다도 이제 어느 관점에 따라서도 이제 음. 이쪽 구간에서도 반등이 나올 수 있고 매물대 구간에서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저는 51원 구간에서보다 이 바로 아래 구간에 242동 평균선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물려 있다라고 한다면은 전 242동 평균선보다 아래인 48원 구간에다가 로스를 설정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꼼꼼하게 짚어주셔서 많은 도움 얻어 가셨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코즈부 투데이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 퀴즈를 준비했다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티라노사단이 사용하는 네이처 지표 중 하락을 의미하는 신호는 어떤 걸까요? 1번 파도, 그리고 2번 태양, 3번 용 이렇게 있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7979 누르고 들어오셔서 티라노사단의 노란 톡방에 지금 바로 정답을 남겨주시면 저희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상품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정답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들어온 질문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경례하는 프로도님께서 질문 남겨주셨네요. 펀디엑스 이캐시 10익 분석 좀 해주세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펀디엑스 가격부터 살펴보러 갈게요. 펀디엑스 6.78% 상승하고 있습니다. 945원으로 가격 형성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펀디엑스의 차트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쭤볼게요. 네, 바로 차트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패턴 하나 등장해 준 모습이에요. 이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 등장해 준 모습이고요. 고점 낮춰주면서 저점 구간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질문이 신규 관점이신지는 모르겠는데 신규 네. 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관점상 하락 반전 패턴 등장해 준 모습이고 이전에 나왔었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지금 조정이 들어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 혹은 이 수평 지지 구간인 789원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지 않는 한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는 약간 네. 진입이 어려운 모습의 차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평선 키고 보았을 때 이동평균선의 22평의 기울기가 하방 기울기이고요. 지금은 돌파를 하였지만 꼬리를 달고 빠져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되는 모습의 차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 주었을 때 이 올라와주고 있는 62평 부분이 이 매물대 부분과 겹쳐져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780원 구간에서 혹은 올라왔을 때 800원 정도 구간에서 810원 정도 구간이네요. 810원 정도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로스컷을 짧게 설정하고 내려오고 있는 하락 추세선 혹은 29가 이평까지 목표가를 잡고 단기적인 매수 관점은 가능하겠으나 장기적인 매수 관점은 이제 조정폭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하락 반전 패턴이 등장하였기 때문에 신규 매수 관점은 어렵겠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어렵겠다라고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가능성에 대해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문 주셨던 것도 이캐시 있기 때문에요. 이캐시 우리 가격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이캐시 4.49% 상승하고 있습니다. 0.0955원에 가격 형성하고 있는 이캐시인데요. 현재 이캐시 차트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쭤볼게요. 네, 이캐시 차트 바로 넘어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약간 애매하긴 한데 네. 뭐 쌍봉 패턴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혹은 지금 박스권으로 응축 중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스권으로 본다면은 약간 이렇게보다는 약간 갈매기 이렇게 아닌가요? 쌍봉이라기보다는 조금 펼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렇게 네. 날개를 펼치고 있고요. 네. 근데 갈매기를 이제 약간 뒤집어 놓은 네.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일단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네. 네, 지금 이케시 같은 경우에도 상승을 상단부 부분에서 저항받으면서 이제
가격 조정이 아닌 시간 조정으로 응축을 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음. 이 응축 구간에서는 이제 매매를 약간 지양하시는 게 좋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려요. 응축 구간에서 매매를 할 게 아니라 물론 뭐 박스권 매매라고 네. 뭐 하단부 매수, 상단부 매도 하는 전략도 있긴 한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 응축 구간이 상방으로 폭발을 할 때 매수를 들어가라가 제일 일반적으로 볼 수 있고 이것들을 이제 추천드리는데 네. 지금 구간에서는 응축 구간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지양하시는 게 좋겠고 만약 이 하단부 부분 매물대 부분에서 이제 어제자 캔들 같은 경우이죠. 이런 네. 경우에서 이제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런 구간에서 단기적인 매수 관점은 가능하겠지만 그럼에도 안정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거는 매물대 부분 돌파 리테스트 혹은 상단부 부분 돌파 리테스트에서 매수 타점을 잡으시는 게 현명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이캐시 차트도 꼼꼼하게 풀어주셔서 전략 잘 짜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경례하는 프로도님께서 10위까지도 질문 주셨기 때문에 10위 분석 전에 앞서서 우리 가격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10익 1.31% 하락하고 있습니다. 302원으로 가격 형성하고 있는 10익인데요. 현재 10익의 차트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시빅 차트 바로 한번 넘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상승 채널이 두 가지가 진행되는 모습이고요. 일단 네. 큰 상승 채널 그리고 기울기가 강한 상승 채널 두 가지가 존재되는 모습입니다. 일단 지금 수평 매물대 지지 매물대 구간인 285원 구간을 지금 가격이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라고 네.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네.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상승 채널 상단부 부분을 재차 진입한 이후에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신규 매수 관점이 어려운 모습이다. 왜냐하면은 지지권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고 저항권에서 저항을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려면은 저항권을 돌파하고 지지가 나와줄 때 매수를 하는 게 유리하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구간에서 하락이 진행이 된다.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다음 지지 구간인 이 상채널 강화된 상채널 하단부 구간 가격대로 따지면은 220원 구간에서 210원대 후반대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그럼 가격이 떨어졌을 때 이쪽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쪽 구간에서는 매수 타점을 한번 잡을 수 있겠다라고 한번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이평선 키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최근에 상승폭이 강하게 나왔었고요. 지금 20고가 이평에서의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이쪽 구간에서 단기 눌림목 볼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이제 네. 아까 제가 말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럼 이쪽 구간에서 1차 눌림목 잡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네. 질문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 진행 중인 모습이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상체를 상단부 저항 받고 떨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쪽 구간에서의 반등은 약간 매수세가 약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잡을 수 있겠습니다. 만약 이 수평 지지 구간이었던 285원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가격이 어느 구간까지 떨어질 수 있겠냐? 20 저가 이평 부근인 가격대가 250원 정도 구간이고요. 1차적으로 여기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고 그럼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 주었을 때 이 강화된 상승 채널 하단부 부분과 이제 62평 구름대 부분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쪽 구간까지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하시는 게 이쪽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들어가시는 게 조금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고 보조 지표도 지금 하락 시그널 쪽에 가까운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구간에서 신규 관점으로의 매수는 지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10위까지 꼼꼼히 짚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7979 누르시면 티라노 사단의 노란 톡방 여러분들을 위해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질문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저희 티라노 사단이 꼼꼼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없이 공부하다 보면 시간이 벌써 이렇게 빠르게 흘러서 벌써 우리 코드부 투데이 마칠 시간이 되는데요. 오늘도 꼼꼼하게 전략 세워주신 랩터 전문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방송이 끝나더라도 절대 아쉬워하실 필요 없다라고 다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정보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소식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우리 코인 고민 해결은 티라노 사단과 함께. 내일도 코즈부 투데이 본방송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 안녕.